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메니에르스 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시겠습니다. 예전과 달리 메니에르스 질병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이 메니에르스 병에 대해서 고생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천연치료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질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설명을 해드릴 수 없는 참 적지 않은 질병의 그 제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메니에르스 질병은 요즘은 증후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증후군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지난번에 바이러스로 인한 것과 그 발음이 약간 혼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니에르스 질병이라는 그런 정확한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어디에 생기는 질병이냐? 귀에 생기는 질병입니다. 귀는 외이가 있고, 귀가 우리가 이 밖에서 보는 이 조갑지 같은 것과 또 그 관과 외이가 있고 중이가 있습니다. 중이는 고막하고 거기에 뼈가 와 닿아서 그 고막이 북처럼 콩콩콩콩 조금 울리면은 그 바이브레이션, 그 움직임을 받아가지고 내이, 제일 속, 니은에다 아하고 이하는 내이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내이에는 그 미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한 부분은 반달 모양의 것이 3개가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지고 있고 그 내부로 해가지고 그 다음 한쪽에는 소라 같이 이렇게 꼬부라져서 들어가는 거는 있는데 나가는 거는 없는, 그래서 이것이 전체로 할 때 미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내이에 생기는 병입니다. 근데 그 내이에 어떤 부분에 뭐가 생기느냐? 내이의 그 겉부분은 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모양이지만 속으로는 점막 같은 아주 부드러운 세포로 옷의 속자락을 해서 겹옷을 만드는 것처럼요. 그렇게 해서 쫙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는 림프액이 순환하고 있게 되어 있는 그리고 그 림프액도 가장자리를 돌고 있는 것이 있고 아주 속을 돌고 있는 그런 엔도림프라고 해서 내 림프액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세포가 와 있느냐 하면 헤어셀, 그러니까 머리카락 같은 것이 있는 세포가 와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 같은 이 세포에는 청각신경이 와서 딱 있기 때문에 요 머리카락이 요 액체와 여러 가지 바이브레이션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우리가 듣는 것이 확대되어서 청각신경 중추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귀입니다. 우리의 귀 하면 이 청각은 어머니 뱃속에서 가장 먼저 기능을 발휘할 수, 외계하고 연결이 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청각 부분입니다. 그래서 벌써 어머니의 음성, 아빠의 음성, 이 집에 식구가 2식구네? 아니면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식구가 많으네. 이런 것을 어린아이가 갓난쟁이가 뱃속에서 눈도 뜨지 않았지만 귀는 떴기 때문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은 그 음성이 익숙한 엄마의 품에 안길 때 엄마가 말을 하면은 그 아이는 바로 이분이 내 엄마구나 하고 확실히 나의 어머니, 생모의 품에 내가 안겨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나이 많이 먹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혼수 상태에 들어갔을 때 눈도 못 뜨고 기운이 없어서 말도 못하고 다 마비가 돼서 그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귀로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으면서 예를 들면 어머니 내가 왔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막내딸이 왔구나. 그리고는 그 잠재 의식 속에서 누군지를 알고 눈물도 흘리고 또 반가운 그런 얼굴에 표정도 짓고 그러는 것이 귀입니다. 그래서 이 내 이에 문제가 생긴 것이 메니에르스 병이다. 이거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현대의학으로 이것을 뿌리를 뽑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뿌리를 뽑고 회복되는 것에 저는 증인입니다. 우선 저의 어머니도 이 메니에르스 병으로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것을 제가 20대 전후에 의학을 공부할 때에 저는 이미 그때도 천연치료에 관심이 많았고 해서 아는데,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천연치료를 철두철미하게 하면은 근치가 되는 병이 바로 이 메니에르스 병입니다. 어떠한 증세를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죠. 우선 어떤 분은 귀에서 왜 이렇게 항상 소리가 나? 이명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티나이터스. 매미가 우는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엥 하니 모기가 우는 것 같고, 아니면 기계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아니면 바람 소리 같이 슈슈슈 하는 이런 소리가 계속 아무 실제로는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데 본인은 그것을 들으면서 심하면 그 소리 때문에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드는데 방해를 얻어서 불면증까지 가져오는 이런 이명이 있는가 하면은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네, 이 어지럼증은요, 우리 본래 옛날 말로 하면은 현훈이라고 그러는데 이 현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귀의 미로에서부터 오는 현훈, 그 어지럼증이 있고, 그 다음에 자간으로, 그러니까 그 경련성으로 오는 것도 있고요. 뇌에 문제가 있어서 뇌성으로 오는 것도 있고, 소화기 장애로 위성으로 오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거는 미로에서부터 오는 그런 어지럼증, 우리의 그 균형, 밸런스가 깨어져서 오는 이 어지럼증은요, 아주 심해서 하늘과 땅이 맞닿는 것 같고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고 실제는 아무것도 도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오시는 분도 있고 양쪽에 오시는 분도 있는데, 한쪽만 올 경우에는 왼쪽에 왔으면 왼쪽을 밑으로 하고 눈을 감고, 아니면 명주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그리고는 가만히 들어놓아서 방문도 닫고 불도 끄고 깜깜하게 하고 안정을 하면은 짧으면 1-2시간, 길면 하루, 이틀. 저희 어머니는 꼭 이런 것이 오면은 이틀을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보니까요. 그리고는 그 잘못 눈을 뜨고 움직이고 누가 문을 열고 펄떡거리고 와서 뭘 꺼내 가지고 가고 그러면 금방 메슥메슥하면서 토할 것 같은 가슴이 울렁울렁울렁 하는 그런 증세도 있고, 또 맥박을 보면 맥박이 물론 굉장히 빠른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신경계통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은 확실히 규명된 것은 없지만 이것을 이런 그 증세들을 가지고 오는 그런 그 원인이 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요인을
몇 가지로 나누면은 우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5가지만 나눠서 이 5가지를 퇴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천연 치료를 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호를 좁혀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신진대사의 장애로 옵니다. 신진대사 장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몸 안에서는 어디서 신진대사가 일어나느냐?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어디서 신진대사가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세포 하나하나에 속에 그 모든 기구가 다 있어서 세포 하나하나 안에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양소가 미토콘드리아 들어가면은 거기에 보조로 필요한 비타민과 광물질과 산소와 이런 것이 들어가면은 에너지원인 뇌세포 하면은 당이 연소하면서 에너지를 내고 완전 연소로 산소가 충분해서 완전 연소가 되면은 물과 탄산가스만 남기기 때문에 물은 리사이클에 들어가고 탄산가스는 호흡기로 배설이 되면 딱 끝난다고요. 그러나 신진대사 장애가 있어서 완전 연소가 되지 못하면 산도 생기고 탄산가스도 생기고 또 찌꺼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노폐물이 생기게 되어서 이것이 다시 실려서 간으로 가면 간이 배설시킬 수 있도록 다 이거를 파괴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길이 솟아파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고 나가는데 참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혈액순환 장애, 특별히 뇌성, 뇌의 동맥 경화증, 그것도 모세 동맥이나 이런 데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막히는 경우에 또 이런 증세가 오고요. 이 스트레스나 또는 음식물에 대한 알러지로 말미암아 자율신경의 장애, 그 신경성 장애로 말미암아 오고요. 음식물 또는 폴른 이런 어떤 것에 대한 알러지로 특이 체질을 갖고 났고 면역 기능에 장애가 있음으로 인하여 알러지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많고, 그러니까 특이 체질을 타고났을 경우지요. 또 특이 체질을 타고나지 않았다고 해도 후천적으로 이런 것이 생기며 오늘날 같이 많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화학 물질의 노출이 심한 우리가 간이 이것을 다 해독을 못 시키면은 뇌의 그 몇 겹의 배리어, 네? 그 통과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많지만 거기를 싹 통과해서 뇌 세포까지 가서 신진대사의 장애를 일으키는 이런 케미칼 때문에도 이런 자율신경의 장애가 옴으로써 옵니다. 그 다음에 옛날부터 추측하고 알려져 있는 염분을 많이 먹기 때문에 또 염분의 신진대사가 몸에서 원활하지 않아서 포타슘, 카리가 또 부족하고 이래가지고는 염분의 저류로 말미암아 온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포인트를 잡아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이 미로에는요, 그 달팽이 같은 것이 있는 그 안도 그렇고 이 그 semi-circular canals, 그러니까는 반달 형태로 된 것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우리 머리를 어떤 모양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안에 있는 림프액의 그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몸에 머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균형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를 않으면은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특히 내 림프액, 림프 그 관이 3개인데 이 semi-circular 캐널이 3개예요. 이 반달 같은 것이. 근데 그 중에 제일 가운데는 엔도림프라고 해서 내 림프,
요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엔 가장자리에 또 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것이 그 양이, 볼륨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볼륨이 많아졌어요. 이게 잘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 길이 막혔는지 자가 못 나가요. 그 다음에는 압이, 그러니까 자연히 압이 높아져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성분이 정상적인 성분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바로 이런 증세가 오는 것입니다. 심하면은 청력 장애가 오는데 처음에는 서슬 왔다가 또 치료가 되면 괜찮아지고 또 괜찮아지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급기야는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영구 청각 장애를 가져오는 그런 합병증도 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수술을 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심하게 됐을 때에 다시는 청각을 회복시킬 길도 없고 그 자동차 사고라든가 기계를 한다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심할 때는 이비인후과 의사가 수술을 하고 경활적에는 약물 치료를 하나 그것은 그렇게 선택할 만한 초기부터 선택할 만한 그런 치료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원인만 대개 추려서 말씀드릴 때 신진대사 장애라고 했는데 그럼 신진대사에 무엇의 장애냐? 특히 함수탄소 하면은 모든 전분계통 플러스 지방입니다. 이것은 다 함수탄소의 신진대사인데 이것이 완전 연소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않기 때문에 오는데 그러면 이 완전 연소가 되지 않았을 때 찌꺼기로 나오는 것들 때문에 많이 그 순환이 막힙니다. 림프액의 순환은 혈액의 순환보다 더 섬세하고 그 다음에 아주 더딥니다. 그 림프액의 순환이요. 혈액에서부터 혈청을 받아서 세포 사이사이를 다 통과하면서 세포에게 필요한 모든 양분을 공급해 주는가 하면은요. 이것도 혈관이 있습니다. 베슬이 있습니다. 아주 가는 모세관이 있는가 하면은 또 덕트라고 해서 조금 굵은 것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스무스 머슬, 그러니까 심장 근육은 스무스 머슬이고 우리가 운동하는 근육은 운동 근육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의지로 운동을 시켜야만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호흡도 우리가 물론 계속 하지만 우리가 의지로 할 수 있죠. 이 늑간 근육 같은 것은 다 이 운동 근육이니까요. 하지만 심장은 우리의 명령과 우리의 의지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죠. 바로 이 림프 베슬, 아주 림프 캐필라리 베슬이나 조금 큰 덕트나 이런 모든 것에 안에 있는 스무스 머슬이 딱 있어가지고 자율신경하고 연결이 돼서 수축도 하고 이완도 하고 수축도 하고 이완을 하면서 이 림프액이 움직여서 나가고 또 새 것이 들어오고 이렇게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그 순환이 더딥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장애가 돼가지고 압도 높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성분도 달라지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주 구체적인 병적인 상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수탄소의 신진대사가 좋지 않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또 혈액 가운데 많고 이래가지고 당이 높을 적에는 이 인슐린이 당을 다 처리해서 낮게 만드는데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또 저혈당증도 옵니다. 그래서 이 함수탄소의 신진대사 장애에 특히 당의 조절이 높았다 낮았다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어리 프로덕트에 많이 있는 류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저혈당을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삼가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렇게 함수탄소에 장애가 있으면 모든 당분 종류는 다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과일도 농축된 마른 과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삼가셔야 되고, 달다고 알려진 바나나라든가 맹고라든가 또 스윗 포테토, 고구마 같은 이런 단 것들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그 소프트 드링크에 설탕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정제식품에 흰쌀, 흰밀가루 그것들의 제품을 삼가셔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진대사 장애로 이미 거기서 생긴 산이 많은 데다가 또 비네가, 식초까지 잡수시면 더 문제가 오는 것을 환자들과 이 동물 실험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삼기셔야 되고요. 또 여기에 있는 그 스무스 머슬을 노아에피네프린이 분비돼 가지고 그 수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압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아에피네프린 그 자율신경계통의 장애로 오는 어떤 병이나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은 커피라든가 니코틴이라든가 알코올 같은 것을 아주 극히 삼가셔야 되고, 자극성 조미료를 아주 극히 삼가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장애로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이 당을 이 조절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혈중에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췌장을 자극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을 삼가셔야 하며,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정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연치료로서 상당히 까다로운 천연치료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어떻게 생활을 임하느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혈액순환장애, 림파액의 순환장애,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게 빨리 림파액이 드레인이 돼서 혈액 순환으로 해가지고 바른 쪽 심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길이 소삽하고 막혔고, 또 동맥 경화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름 음식을 삼가셔야 됩니다. 특히 버터라든가 인위적으로 버터처럼 고형 지방을 만든 마제는 수소를 압축시켜서 유성 기름을 액체 기름을 고형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버터보다 더 해롭습니다. 그리고 모든 튀김 음식 그 씨앗이나 넛 종류를 다 정제해서 기름을 짠 이 정제 지방, 이것을 열을 가해서 음식을 만든 지방들, 그 다음에 프라이한 음식들에서 변형 지방, 이런 거를 다 삼가서 동맥 경화증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데어리 프로덕트, 치즈, 고기 종류, 그 다음에 특히 계란은 물에 있는 산소나 공기에 있는 산소하고 우리가 요리 과정에서 접촉을 하면 벌써 산화, 콜레스테롤이 되기 때문에 먹으면 6시간 안으로 동맥 경화증이 온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아십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의 알러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 단순한 식이요법을 하시면서 전곡을 식사하셔서 함수탄소의 신진대사가 안정되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소 게임을 하는 것을 안정되게 막아주시며, 그리고 이 알러지에 있어서는요, 특히 육류, 어류, 해물, 이 쉘피쉬 등도요, 무슨 가재, 그 다음에 괴, 오징어, 낙지,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해물들이 아주 알러지가 많은 것들입니다. 이런 거에 알러지가 생기면은 크로스 리액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과실도 못 먹고 사과도 못 먹고 뭣도 못 먹고 많이 못 먹지만 철저히 채식을 하시다 보면은 한 2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체질이 바뀌면서
이런 모든 우리 몸에 좋은 과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차차로 회복이 돼서 잡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도 같은 거, 사과에 그 농약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알러지가 가장 많지요. 그 다음에 이 밀을 농사할 적에 약품을 많이 쓰지 않으면 곰팡이 때문에 밀 농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 근자에 와서는 밀에 알러지 있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고기, 이거는 most common meat allergy, 아주 고기 중에서도 가장 우리 몸에 알러지를 많이 일으키. 기억하십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은요, 한의사하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아프면 한의사하고 가서 진맥 보고 약 받아오고 그런 저 어린 시절이 있는데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약을 지어주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는 이 약을 잡수시는 동안만이라도 잡수시지 마십시오. 한국말로는 풍이라고 하죠. 동양의학에서는요. 그것이 가장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저염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내 이 inner ear에 있는 고혈압이라고도 또 우리가 다른 말로 닉네임을 별명을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고혈압이 염분의 저류가 많기 때문에 저염식을 해야 하는 것처럼 바로 이 이명이 있으신 분은 저염식을 하시면은 대단히 유익이 있습니다. 뭐가 저염식이냐? 하루에 모든 아침, 점심, 저녁에 먹는 내가 음식할 때 넣거나 이미 들어가 있는 염분을 통합해서 얘기할 때 반차수저 레벨 젓가락으로 싹 쓸어서 미리그램으로는 한 800 미리그램 정도, 그리고 좀 더 저염식을 하려면 사실은 4분의 1 티스푼 레벨입니다. 하지만 half 티스푼 레벨만 그렇게 줄이기 위해서는 한 2주,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만 하셔도 대단히 이명에 벌써 좋아지십니다. 왜? 수분의 저류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은 생리 전 한 3일 되면은 벌써 그 염분의 저류가 있고, 그 다음에 초저녁 잠을 이루시는 분, 10시, 늦어도 10시에 잠을 주무시는 게 아니라 12시 혹은 새벽 1시, 2시에 주무시는 분은 염분의 저류가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염식을 하고 가공되어 있는 음식, 그 다음에 놀라지 마십시오. 캔디라든가 추잉검이라든가 과자라든가 이런 당분이 들어간 데는 다 염분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 베이킹 파우더,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 그러니까 미원,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소스 종류, 그 다음에 케찹, 머스타드, 이런 거에 염분이 아주 적지 않게 많이 있고, 약품에도, 카운터 드럭에서 살 수 있는 약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제식품, 가공식품에 많이, 의존하고, 왜냐하면 여자들이 밖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많이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현대, 참, 바쁜, 생활 습관 속에서 이런 정제식품, 가공식품을 먹기 때문에 영양이 부족해서 신진대사가 완전 신진대사를 이루지 못하고, 아주 불안한 그런 찌꺼기를 많이 생산해내는 그런 연소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비타민 종류, 광물질 종류,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요, 촉매로서 일을 해줘야 완전 연소가 되지, 세포 안에 당이 한 입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산소가 공급된다고 해서 완전 연소가 되질 않습니다. 특히 뇌세포에서 당을 연소시킬 적에는 비타민 B1이 아주 다량 필요하고, 그 다음에 칼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명이 있고 이 밸런스가 문제가 되는 이런 질병에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메니에르스 질병에는요,
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요, 망가니즈라는 광물질이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부족한데 아주 소량 하루 5mg 정도씩만 공급이 돼도 이것의 부족증으로 데피시엔시 부족증으로 오는 합병증은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은요, 림파액의 순환이 아주 좋아집니다. 혈액순환만 좋아지는 거 아니니까 림파액의 순환이 좋아지니까 바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내 림프액, 그 엔도 림프액, 이 미로를 돌고 있는 그 림프액의 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고 모든 카페인 종류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카페인 종류의 드링크를 삼가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압을 정상으로 만드는 데는요. 그 다음에는 수분이 잘 공급되어서 혈액이 아주 유동성이 있어서 잘 순환이 됨으로써 혈액이 잘 순환이 됨으로써 림파액도 따라서 순환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자율신경의 안정을 도모하시고 혈액순환과 림파액과 모든 몸의 신진대사가 정상 궤도를 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강의해 놓은 것을 여러분 많이 보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44번에서부터 52번까지인가요? 하여튼 거기에 건강한 삶의 비결 8가지를 다시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내가 요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조그마한 노트에다 조디 다운 하셔가지고 마음에 와 닿고 손과 발이 닿는 곳에서 시작을 하시고 또 가서 보면은 요런 것도 있었구나 하고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표준을 높게 하심으로써 여러분 체질이 6개월 되면 상당히 바뀌고 1년, 2년이 되면 완전히 바뀌며 요전에 강의 드린 것처럼 산성 체질이 알칼리성 체질이 되면서 그러니까는 현미식의 날채소만 잡수셔도 그리고 제 시간에 주무시고 제 시간에 식사하시고 운동하시고 신선한 공기에 햇빛 마시고 이런 그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바꾸심으로 인하여 이 병은 완전히 근본 퇴치할 수 있는 병입니다. 저도 어머니 체질을 닮았기 때문에 아마 일찍이 40대 초반에 이 병은 40대, 50대, 60대가 되면은 많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아마 일찍이 건강을 생활 습관을 바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심한 경우는 안 했지만 저도 어지럼증 많았고 저는 배도 못 타고 자동차도 못 타고 전차는 타면은 편안한 그런 체질을 어렸을 때 20대까지 보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메니에르스 병까지는 발병해 본 일이 없이 체질이 바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택하시고 의지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꼭 하십시오. 하나를 얻으려다가 100의 유익을 얻으시는 큰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